대선이 정말로 오랜만에 방송에서 진짜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번 대선 때 활약이 어마어마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예. 그냥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온라인 대응 관련해서 제가 뭐 게임 특기 활동한 거 하나랑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대응이 기존의 민주당의 방식을 제가 좀 비판도 많이 하고 내부적으로 설득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지금 이게 뭐 실전이 벌어지면 어쨌든 뭘 해야 되잖아요. 네. 그 별동대를 좀 꾸려서 24시간 좀 가동한 게 있습니다. 저는 이거 365일 그 상시화 해야 된다 본 입장이거든요. 왜냐면 이따 주제에 들어가면 나오겠지만 각 커뮤니티나 인터넷 방송, 유튜브 등에서 계속 지금 여론전, 심리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에요, 전쟁. 이거 꼭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왜요? 곽수아 씨 뭐 피해자 같아. 하는 거야 지금. 이 예. 온라인 활동 정말. 근데 이거는 제가 뭐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 저들도 이제 아무나 건드리진 않거든요. 인기에 비례해서 그쵸. 건드리기 때문에 곽수환이 그만큼 요즘 공격을 많이 받는다는 건 너무나 인기인이 된다는 그렇죠. 겁니다. 너무 예. 컸-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너네 예. 다 들어와. 그럼 진짜 들어갑니다. 들어와라. 오늘도 오늘도 들어와. 오늘 몇 시죠 오늘 들어와야 될 시간이? 내가 또 최욱 선배한테 배운 게 있기 때문에 나는 받아들이겠다. 근데 오늘은 들어오는 건 좋은데 구독은 꼭 누르고 나가. 아, 그렇죠. 온 김에. 온 김에 경향 구독만 TV 구독은 해주면 눌러줘요. 50만 됩니다. 네, 그래야지 방송을 안 놓칠 수가 있거든요. 구독을 해야지. 네, 맞아요. 그런 모니터링 말씀도 드리면서 들어가야죠. 네. 오늘 방송을 시작을 하는데 아까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야 이재명 정부 되니까 달라진 게 남북 관계도 조금씩 변화의 조짐들이 있는 것이고 어제 대북 확성기 방송 딱 중지했더니 북한이 수긍하듯이 대남 방송 중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요즘에 그 코스피 시장을 봐도 상당히 그 빨간색 숫자가 눈에 들어올 만큼 이 정권 교체의 효능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검 세종에 대해서도 다 특검화가 네. 됐고 또 이태원 유가족 분들에 대한 또 지원도 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대북 확성기 중단도 이거 굉장한 효능감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 강화군에 있는 많은 군민들은 이 피해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래서 매일 잠을 못 잘 정도로 정말로 예. 그 접경 지역에 계신 분들.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딱 이제 중지 지시를 딱 내리고 나니까 또 북한도 거기에 화답해서 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한 발 물러가고 또 앞으로도 이제 대북 관계를 더 좋게 만들 그 시작점으로서 그동안 했던 윤석열이 쳐놓았던 그 철조망들을 다 걷어내고 이제 좀 새로운 시대 또 새로운 남북 관계 만드는 그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매우 잘한 조치라고 봅니다. 아이고 얼마나 저는 사실 너무 좋으면서도 와 좀 어이없더라고. 이렇게 간단한 거를 멀리 왜냐면 돌아온 거지. 윤석열 때 보면은 그 강화 그 접경 지역에 계신 분들 잠 못 주무시고 피해 보는 거 언론에서도 많이 다뤘어요. 네. 진짜로 다큐로도 나오고 많이 저 많이 봤어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됐었거든. 근데 이거 맞아. 너무 간단했던 거야 사실. 아니 그리고 확성기뿐만 아니고 대북 전단 보내는 문제도 얼마나 주민들을 가슴 아프게 했는데 그 문제도 이재명 대통령이 금지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윤석열 정부에서는 오히려 통일부라든지 이런 데 나서서 그런 갈등을 조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오히려 그러니까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그 오히려 뒤에서는 막 돈 찔러주고 그러니까요. 그 네. 풍선 날리게 하고 자극하고 그렇게 해야 본인들이 또 이익을 얻으니까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해왔었는데 물론 이제 여전히 그 뭐 이번 대선 때 지지율을 보면서 뭐 저긴 뭐 도와줘도 은혜를 모른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계속 이제 변화해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 충분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또 효능감을 하나둘씩 맛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여기서 요즘 소위 잼며든다. 그래서 지금 막 코스피 쪽 그 갤러리도 보면 그렇게 욕했었는데 코스피 갤러리가 바뀌었어. 갤러리에서 분위기가. 막 대문이 바뀌고 대제명이 돼가지고 야, 이게 3년간 못하던 걸 일주일 만에 하는구나. 그렇지. 천재명도 있던데. 아, 천재명, 가재명, 천재명은 뭐야? 천재명은 뭐야? 예. 주식으로도 지금 예. 시장 경제 다 오. 천재 이재명이 와서 그렇게 천재명, 대제명 대제명. 난리 났어요 진짜. 아니 어제 우리 나라가 바뀌고 있어. 물레동에서 민준 씨에게 명민준 씨에게 제가 좀 증언을 들었는데요. 명민준 씨가 3프로 TV 그렇지, 진행하고 그렇지, 있으니까 그렇지. 네. 대선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제도 각 후보별 정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 이재명 후보의 이 경제 정책 얘기하면은 채팅에 저 좌민준 네, 민주당 얘기를 여기서 왜 막 난리도 아니었대. 좌수한 친구 좌민준이 뭐 그러니까. 좌빨민준 막 난리도 아니었대. 그런데 이제 2,900 뚫었잖아요. 어제 어땠냐고 물어봤더니 대기창부터 방송 시작된 대기창부터 채팅해서 갓재명 외쳐라 갓재명 바로 바뀌어버려? 바로. 그래서 방송 시작해서 민준이 형이 얘기를 했대 대놓고 아니 여러분 너무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바뀌냐. 저한테 그렇게까지 뭐, 일주일 반에, 뭐 일주일
억울하다는 거야. 공간을 안 주네 그분들이. 야, 그리고 우리 박수산 씨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아는 시점에서는 삼성전자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었는데 지금 6만 원 줄었거든요. 아, 또 오늘 뚫었어요? 뚫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아직 안 됐나? 뚫렸어. 안 뚫렸어 아직? 이재용은 너 뭐 하시? 다 올라가는데 지금 뭐해? 야, 정말 그쵸. 이제 박수환 씨 얘기 들으니까 네. 유튜브 59,500 세계뿐만 아니고 정말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네. 달라진 반응들이 나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추가적으로 이제 이따가 준천지 쪽 얘기는 더 하겠지만 아, 좋아요. 그 개간이 폐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내부에서 저들이 어떤 싸움이 났는지 보면 방금 요 코스피 때문에 뭐 실제로 이거 조작이다. 그러니까 윤 어게인 그 부정선거 외치는 분들은 이거 조작한 거다. 코스피 조작이야, 코스피 이것도. 조작이다. 이재명이 그거 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단체방에서 것이 또 나오겠네. 그래서 싸움 난 거예요.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야, 어. 내가 아무리 그 윤석열 지지하는데 저런 인간하고 같이 내가 지금 하냐 이게 조작을 어떻게 코스피를 조작하냐 말이 안 되지. 그런 식으로 싸움이 났고요. 개간이 폐지는 뭐냐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이제 많은 게이민들의 영혼이 좀 담겨 있는 개혁 과제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국가의 사전 검열 문제가 달려 있어서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 개발사 이런 데서 다 하나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목소리를 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게임 특위 위원장 아까 맡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 중요한 과제가 바로 이겁니다. 개관이 폐지하겠다. 이게 거의 옛날로 치면 이제 윤석열이 여가부 폐지 이렇게 외쳤던 것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 건데 문제는 그렇구나. 이제 윤석열은 그걸 이용해 먹은 거고 우리 민주당은 준비가 다 돼 있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일각에서 개관위를 그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걸 꼭 폐지해야 되냐. 이런 여론을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만들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도 장난 아니야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 민주당이 왜 우리 신경 써주겠냐 하면서 또 싸움이 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재명 효과입니다. 이게 이재명 시작이에요, 효과가 이거. 정말로 네, 이렇게 시작이다. 크게 불고 있는데 네. 오늘 이제 전국 지표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을 발표했는데 스코어가 처참한 민주당 45대, 국민의힘 23.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 어떻게 해야 돼? 보니까 지금 아니 보니까. 뭐 우리가 뭐예요? 걱정할 일은 아닌데 네. 사실은 이제 제가 보수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는데 보수의 종말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처럼 이제 폭격기처럼 매일 미사일 싣고 가가지고 때리고 뭐 이렇게 폭격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과 같은 이런 좀 실력과 성과로서 보여준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마음이 바뀌는 거거든요. 아니 그동안 내가 이재명 악마와의 뭐가 이렇게 씌인 것처럼 그동안의 그렇죠. 이 진영 정치의 폐 속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 잘하네. 이게 그 성남시에서 보여줬던 행정에 대한 효능감.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지금 경기도 쪽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뽑아보니까 진짜 잘하네. 이번에도 전국 선거에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뽑고 지금 한 열흘 정도 됐잖아요. 열흘 됐는데 이렇게까지 일을 잘 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대로 폭격을 계속 하고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실력 발휘하면서 효능감 주면 코스피 대북 확성기 지금 몇 개 있잖아요. 네. 이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인식이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보수의 종말. 그러면서 이제 보수의 재건파가 있고 저는 이제 보수를 창건하자파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보수의 재건파와 창건파의 대결. 그러면서 이제는 민주당의 중도 확장. 막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정치 개혁이 이거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보수도 경쟁한다. 굉장히 저는 좋은 신호로 봅니다. 그리고 대선이 끝난 지가 이제 열흘이 내일 되는데 그런 시점에서 국민의힘이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정말로 보여준 게 결국 자기들끼리 싸우는 모습, 자중질환의 모습만 보여주다 보니까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멀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맞습니다. 네. 너무 노골적으로 내란을 옹호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폭도들을 감싸고 이들을 막 정당화해 주다 보니까 그 119 폭동이 사실 전국적으로 되게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그렇죠. 봅니다. 왜냐면 네. 내란은 뭐 당연히 이제 저들이 해프닝 말하는 건 헛소리지만 폭도들이 등장할 거라고 사실 상상도 못했고 시각적인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그들을 감싼 게 국힘 정치인들이다 보니까 저게 이제 위헌정당 해산 심판만이 답이다.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국민의힘 얘기 나오니까 이제 하나만 딱 지적할게요. 이따가도 많이 지적하겠지만 이 말바꾸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심각하다. 예를 들면 홍준표 시장 아니 이 양반 죄송합니다. 이분은 무슨 내란에 대해 가지고 지금은 무슨 내란 종식의 선두주자처럼 또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데 그러니까, 네. 이분이 불과 6개월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란 난날 해프닝이다. 한밤의 해프닝인데 왜 이렇게 호들갑 떠냐. 그리고 김건희 뭐라 그랬습니까? 상남자가 자기 배우자도 못 지키는데 이따위 소리 했던 사람이 지금 또 완전히 그 세탁 들어갔고요. 그러니까요. 오늘 권성동 제가 잡아냅니다. 재밌습니다. 아주. 권성동 네. 오늘 원내대표 퇴임하잖아요. 그렇죠. 저 딱 귀에 거슬린 부분이 있어. 많이 거슬렸지만 딱 하나 거슬린 게 뭐였냐면
우리 훌륭한 김문수 후보 막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퇴임하면서. 당무 감사를 앞두고 있으니까 지금. 아니 그러면서 네. 마치 또 뭐 친한동훈계 뭐 이쪽을 패려고 김문수를 옹호하는데 뭐 훌륭하다는 식으로 훌륭한 우리 후보 얘기하는데 제가 딱 거슬렸잖아요. 아니 알량한 우리 후보 어디 갔습니까? 알량한 우리 후보. 알량한 우리 후보 어디 갔냐고. 알량한 우리 후보. 잠바 벌써 제꼈잖아요. 알량한 우리 후보가. 유세 때도 김문수만은 절대 죄송합니다. 아니 그렇게 원내대표가 오락가락 하니까 그 당의 중진들이 이재명 대통령님 충성 나오고 안철수 후보도 이재명을 지지했다 그러고 손학규 대표 이재명 지지선.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말 바꾸게 하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저는 정말 권성동 말바꾸기 워딩 그만해야 중에서 오늘 됩니다, 귀에 진짜. 정말 거슬렸던 게 뭐냐면은 저는 대통령에게 윤석열 얘기하는 겁니다. 아부한 적도 특혜를 받은 적도 없다면서 근거를 뭘 들었냐? 인수위에도 안 들어갔고 윤석열 정부 내각에도 안 들어갔다고 했는데 체리 따봉 누가 줬습니까 도대체 지금? 챗다 받았잖아, 그렇죠. 챗다. 네. 승계와 채따를 주고받는 사이인데.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 권성동이 아까 말씀 주신 이재명 충성의 원조가 되긴 했었거든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이재명 명언집. 명언집 그거 만들었죠. 보면서 사실 그 잼며 들었던 분들도 처음 봤던 거 많았거든요. 그게 시작점이죠. 시작점이죠. 그게 스타트를 끊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서로 이렇게 브로맨스 안녕하는 그쵸. 거, 서로 헤어지는 거. 그러면서 이제 너도 나도 이거 이재명호를 타야 되나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그 사인 보고서 이제 많은 분들이 보수는 이제 민주당이구나. 이렇게 그쵸. 확신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혹여나 이재명 당시 후보가 혹여나 이게 큰 차이가 안 날까봐 더 이기게 해주려고 한독수를 끌어들여서 새벽에 바꿔버리거든요. 우리의 도와준 그치, 겁니다. 새벽 쿠데타.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지금도 권성동 원내대표님 너무 헷갈려요. 그렇죠. 도대체 난 저분의 본심에는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권성동은 진짜 민주당을 지지하면은 지금이라도 파란 잠바 한번 입어보시든지. 그렇지. 아니 하는 짓은 다 민주당을 지금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쵸. 저 오늘도 많은 게 거슬렸지만 훌륭한 김문수 후보라고 하니까 제가 그 알량 안에서 걸려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 제가 거슬렸던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 기자회견 때. 어. 야 이제 와서 이제 윤석열의 계엄은 위법적인 계엄이다. 정치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고 지금도 왜 계엄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아유, 요 절로 한숨이 이야기를 나온다. 이제 진짜. 하는 예. 거야. 그동안에 옹호했잖아요. 그동안에. 사실 이것도 웃긴 게 제가 이제 저 내란 3겔이라든지 저런 커뮤니티 단톡방을 계속 보는 이유가 네. 이런 발언을 이제 그들이 가만두지 않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트럼프가 돌아오면 윤석열 복귀한다고 믿던 사람들. 그렇지. 아까 그 코스피 이거 조작이다 하는 사람들. 그렇지. 과연 네. 권성동이 믿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믿겠습니까? 지금 권성동 가만 안 둡니다. 그러니까요. 난리 났어요. 아니 진짜로. 실제로도 대구에서 유세할 때 권성동이 마이크 잡으니까 지지자분들이 그러셨어요. 야 너보다 이재명이 낫다. 그치. 아니 내려오라고. 그치. 아니 이미 평가가 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바뀌고 있어요. 권성동은 그 당시에 이재명이 더 낫다라는 그 말을 듣고 더 서 있어야겠다. 이재명 이름이 그걸 더 선거 운동을 더 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좋은데 너무 헷갈린다고. 헷갈려요. 헷갈려 죽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하다하더니 백브리핑 하는 내용을 봤더니 야, 이거 너무 웃겨. 권성동이 또 이제 언론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은 저희가 대선에서 패배했다 보니까 신문의 정부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민주당 기사밖에 안 나온다. 우리는 하단에 몇 줄 안 나온다. 이것이 세태이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사도 안 나온다는 거야 이제. 또 하나의 징징이 네. 아니 이렇게 기사 하나 쓸 거면은 각 각 언론사별로 왜 출입 기자들 세 명에서 6명까지 두냐? 좀 더 써달라. 아니 그러니까 기사도 기사거리가 돼야 기자들이 쓰지. 매일 허구한 날 똑같은 레파토리로 매일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본인도 오늘 친이 친박 얘기를 또 꺼내더라고요. 굳이. 그 교훈을 아는 사람이 또 친윤 친한으로 싸우고 또 한덕수랑 김문수랑 싸우고 그냥 이 당은 이 건을 놓고 싸우잖아요. 무슨 국민들을 위해 가지고 이 노선 가야 됩니다. 저 비전을 했는데 이걸로 다투는 게 아니라 그냥 누가 먹겠다, 누가 더 먹겠다 무슨 하이에나들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국민의힘의 싸움은 늘 상수고 누가 이기는지도 관심도 없어요. 그냥 망해버려라 뭐 이런 여론이 많은 거지. 이제는 제가 1년 전에 썼던 보수의 종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십니다. 그때는 책이 안 팔렸거든. 이제는 제가 종말의 시대가 올 것 같아요. 다시 찍는 겁니까? 한 세 더 찍어요? 찍을까요? 사장님이 우셨거든. 1년 전에 내란 때 그 책이 나와가지고 너무 빨리 써가지고, 예. 너무
너무 앞서갔다. 너무 앞서갔어요. 네. 원래 반발짝 아, 앞서가야 아쉽습니다. 되는데. 반년만 아, 앞서가야 그죠.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의힘 내부만 가지고는 정답이 없다 보니까 그 보수 세력의 스피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서정욱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하냐? 홍준표하고 이준석이 신당을 만들 거고 아. 홍준표는 서울시장에 나가고 이준석은 경기지사에 나갈 거라는 스토리라인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맨날 그러니까 단일화 가지고도 이준석이 어떻게 광팔하는지 다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전혀 쓸데없는 시끄러 임마 이걸로 그냥 돌려주고 싶은 내용이고 사실 권성동 씨 메시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네. 들었냐면 아 이거 혹시 그 이재명 정부의 언론 개혁을 도와주려는 건가? 지금 이 그동안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 권성동이 빌드업을 하는 거다.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지금 SOS 치는 거다. 그거 마무리 한번 하길 바랍니다. 네. 지금 이렇게 자기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홍준표, 이준석 신당설에 대해서 뭐 많은 얘기들 나오고 뭐 홍익신당. 개혁 신당에서 네. 굉장히 불쾌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별로 불쾌할 게 없는 게 홍준표 외국 나갈 때 하와이용 나갈 때 공항에 누가 찾아가서 머리 조아렸습니까? 아, 그게 그쵸. 이준석 당 맞아요. 대표 격인. 그렇네. 공항까지 영접하러 아니 갔네. 본인들이 그러니까. 빌드업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오해받으니까 아우 싫어요 막 이런 거는 아니, 그동안 누가 꽃다발 들고 매일 가서 프로포즈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업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정치 행태로 놓고 봐도요. 홍준표와 이준석 이 두 정치인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또 둘이 잘 맞아요. 오. 그럼 잘 맞는 사람들은 같은 당을 해야죠. 전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하와이홍 빨리 귀국하세요. 어차피 수사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뭐 정계 은퇴도 뭐 국민의 힘만 은퇴했다 뭐 이따위 소리 말만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개혁신당 들어가서 뭐 서울시장을 나가든 뭐 어디 시장을 나가든 간에 하시는 게 낫다. 저 그런 그리고 생각이 또 두 듭니다. 분이 또 공교롭게도 명태균을 고리로 하고 굉장히 아픔을 함께하는 아니, 명태균 사이인데다가 사무총장 하면 안 됩니까 그 당에? 그 연결고리도 있는데 같이 하세요. 거기 같이. 지금 싱크탱크 역할 하다가. 그럼 뭐 정책연구원장 하세요. 아 근데 같이 펜코에 그냥. 밀렸어요 지금. 밀렸어요? 네. 아니, 사무총장은 다른 분 있어요. 다른 분도 있고 장이사가 사무총장. 여력이 있어요? 여력이 있어요? 그렇게라도 챙겨서 이게 지금 그럼 그분이 하시면 돼요. 네, 장이사가 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 이제 재명청원이 그 3차 TV 토론의 부적절한 발언 때문에 올라왔는데 지금 무려 제가 눈으로 확인한 것만 55만 명이 청원에 동의했다는 이거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됐다는 거. 아직 그 남은 기간 동안 전 세 자릿수를 찍을 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계속 진짜 하루에 원래 제가 지지난 대선 때는 이준석의 페이스북을 계속 새로 고침했는데 지금 제가 그 즐겨찾기 해놓고 계속 새로 고침. 청원을 네, 계속. 왜냐면 이거 조금 안 올라간다 싶으면 그날 기분이 안 좋아요. 여기서 제가 기분이 하나 안 좋은 게 있어요. 네네. 55만 명이 청원에 참여했는데 네. 경향TV 구독자가 50만 명이 안 되는데 아. 이현실 그 사람들만 다 와도 50만 명 넘을 텐데. 그거는 참기 어렵습니다. 빨리 구독을 좀 하시고 청원을 가서 네.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순서상 그렇죠. 맞아요. 경향TV 먼저 구독 누르고 가셔야 되는 거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요 섭외 포인트 제가 딱 보니까 이준석 의원 55만 넘은 건데 우리 황희두 이사님과 저를 양대 산맥이라 그러죠. 호날두 메시 배치입니다. 호날두 메시 네. 내지는 이제 바다로 비유하자면 태평양 대서양이거든요. 네. 요거 딱 부른 컨셉이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 포켓몬으로 따지면 피카츄 라이츄. 그렇죠. 예. 피카츄 라이츄, 뭐 마리오, 뭐 슈퍼 마리오, 루이지. 근데 이 55만이나 숫자가 제명에 대한 동의예요. 어마어마한 이게 거예요. 1인 1표거든요. 예. 송파구가 60만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55만에서 100만 가면 이거 거의 특례시급으로 가는 거거든요. 아, 그쵸.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그동안의 뭐 갈라치기라든지 아니면 간땡이가 배 밖에 나온 발언, 네. 바바리맨 발언이라고 저는 특정합니다. 그거 어떻게 마이크에 옮길 수가 없는 그렇죠. 역대급 그렇죠. 희대의 망언인데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에 대한 징벌도 있지만 국회가 응답하라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준석의 저런 발언이 너무나도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론에서도 이준석이라는 사람 나타나기만 하면 마이크 대주려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의 언론에 대한 기득권 언론에 대한 응징 아니냐. 그리고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을 띄움으로써 그동안에 저는 이제 언론이 낳은 괴물이라고 부르는데 그 옆에서 뭐 평론가가 됐든 누가 됐든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같이 영업을 뛴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저는 보내는 사실상 이거 정치적 사망 선고 아니냐. 전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해석하는구나. 네. 전 궁금한 게 그럼 황희두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면밀하게 관찰하기 때문에 네.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커뮤니티에서 다른 이견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사실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성과를 보고 좀 이렇게 넘어오자 네.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이준석을 여전히 그 발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지하는 게 얼마나 되나 사실 그 숫자가 전 되게 궁금했어요. 한 300만 명 좀 안 된 거거든요.
거거든요. 오. 이게 뭐 물론 양당이 싫어서라든지 다른 여러 요인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제가 왜 계속 커뮤니티 인터넷 방송 문제, 특히 이 인터넷 방송 문제를 좀 더 본격적으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이게 딱 저희 또래는 잘 아실 텐데 아프리카 TV 거치고 페북 스타들 나오고 하면서 그렇죠. 네. 굉장히 자극적인 방송들 많이 나왔어요. 거기에 너무 익숙한, 거기에 그 완전히 이게 대세고 막 힙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준석을 지지하는데 한마디로 나는 여전히 혐오를 계속 하고 싶어. 근데 그거를 내가 만약에 밖에 나가서 나 일베 팸코 DC 보고 이런 거 하는 거야 라고 말하긴 좀 말은 부끄럽잖아요. 못해. 근데 야 하버드 이준석도 했잖아. 그러니까 하버드가 또 간판이 돼서 정당화가 정당화가 돼요. 돼버리는구나. 권위를 주는 권위를 줘요. 이게 제가 문제야. 예전부터 그 민주당에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일베 A라는 내용이 나와요. 막 위안부 비하한 내용. 근데 그 내용을 주위에 막 지인들한테 공유할 때 일베 링크를 못 보내잖아요. 근데 똑같은 내용이 하버드 램지어 교수의 그 친일파 논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논문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권위를 그때부터 빌어가지고 권위가 가죠. 소송해버리는구나. 네. 그래서 이게 지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준석이 제명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결국 그 개인에 대한 그 법적 책임과는 별개로 이 현상에 대해서 문화 전쟁이라고 전 보는 거예요. 이게 결국 시초를 타고 가면 또 MB가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이명박이 대선 기간에 나와서 뭐 도덕적이고 어쩌고 떠들고 다닐 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계속 더 찾게 되고 무한 반복 중이거든요. 이명박이 이 온라인 공론장 쓰레기통으로 만든 원흉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좀만 부연하자면 물론 커뮤니티 워낙 전문가시니까 저는 커뮤니티에 대해서 잘 익숙하진 않아요. 저는 뭐 제가 가서 활동하고 이렇게 잘 모르니까. 근데 딱 이제 구도를 보니까 알겠어요.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은 이번에 8.34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지지층만 보고하는 거거든요. 그럼 윤석열은 극우 유튜브만 보고 정치하는 거고 그렇지. 이준석은 팸코라는 특정 커뮤니티만 보고 정치를 하는 거니까 그냥 팸통령이라고 부르잖아요. 팸코의 대통령, 팸통령, 예. 팸통령.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돼서도 안 되는 거 될 수도 없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은근한 유해함이에요. 은근한 유해함.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커뮤니티에서 얘기가 막 돌고 하는 거를 뭐 거기서만 소비가 되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뭐 열을 낼 필요가 없는데 거기서 재확산된 걸 제도권에 뿌리고 유통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이준석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결국에는 대선까지 나가가지고 이번에 젓가락 발언을 한 거거든요. 해버리니까 그 유해함이 확 퍼지는 거야. 전국에. 대선의 공론장을 오염시켜 버리는 거야. 아니 우리 경향 TV의 공론장만 오염시켜도 그건 큰일 날 일이죠. 그렇죠. 근데 대선 주자로서 자격을 달고서 해버리니까 그 엄청난 해악성이 전 국민에게 뿌려지는 이게 문제의 포인트라는 거고. 그래서 전 이번에도 왜 그렇게 호텔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호텔 경제학. 네. 아니 경제 문제가 호텔 경제학이라는 저는 뭐 이거 잘 듣어보지도 못한 건데 아마 뭐 이재명 후보가 옛날에 대중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쉽게 설명한 그쵸. 내용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자나깨나 호텔 이러니까 리베라 호텔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건 몰라요. 어떤 호텔인지는 난 모르겠는데 아니 여관도 아니고 모텔도 아니고 왜 그렇게 호텔이야? 나 이것도 정말 경제의 토론장을 그냥 배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저는 해악성이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준석 그러면 이 갈라치기에 이제 국민들이 진절머리가 난 거거든요. 그럼 갈라치기라는 게 이들은 어떻게 정당하냐면 야 정치라는 게 각자 지지자 대변하고 그게 다 갈라지는 거 아니야? 그걸 왜 갈라치기라고 뒤집어 씌워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행태를 보세요. 약자들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 여성, 장애인 요건 분명하죠. 그리고 그들을 대상으로 한 이유가 그들은 약자기 때문에 갈라쳐지거든요. 우리가 재벌을 갈라친다라는 말 합니까? 재벌을 어떻게 갈라쳐요? 힘센 사람들을 갈라칠 수가 없는 대상인 거고 갈라치기의 대상은 약자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게 비난 가능성이 높은 거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뭐 시위를 저도 불법적으로 하는 부분 비판할 수 있습니다. 비판하는데 정치인, 여당 대표, 야당 대표, 국회의원까지 지낸 사람은요. 그들의 불법을 지적하라고 그 자리에 놓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 그들이 거기까지 왜 나왔는지를 살펴보고 본질의 원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라. 그 권한을 주면서 그 자리에 갖다 놓은 거지. 아이고 불법이네 손가락질하면서 빨리 신고해. 그건 저 같은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권한의 무게감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약자들을 공격만 하니까 갈라치기라고 표현하고 국민들이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55만이라는 숫자가 이제는 이준석식의 이런 구태 정치를 넘어서서 전 이걸 이제 명태 정치라고 불러요. 명태 정치. 명태 정치 이제는 끝내야 된다. 저는 엄중한 저는 선언이라고 봅니다.